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에 이제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명목 GDP가 무엇이고 실질 GDP가 이제 무엇인지 봤었는데요.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이제 당해년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리얼 GDP는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연도라고 하는 기준연도를 정한 다음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특정 연도죠. 예를 들면 2020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2020년에 생산된 것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값을 이제 얻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2020년에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는가, 이런 이제 cost of buying의 개념을 써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이어의 가격을, 기준 연도의 가격을 이용해서 2020년에 생산된 것들을 모두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혹은 그것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마치 꼭 GDP, 그러니까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을 그 퀀터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량의 개념으로 리얼 GDP를 생각을 하고, 이건 수량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미널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얼 GDP에다가 어떤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을 마치 꼭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과만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리얼 GDP는 사과 생산량, 퀀터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너미널 GDP는 이 사과에다가 가격을 곱한 사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GDP 디플레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P라고 쓴다면 nominal GDP를 제가 편의상 대문자 Y라고 쓰고요. real GDP를 소문자 Y라고 쓰면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과의 가치잖아요. 특정 연도에, 당해 연도의 사과의 가치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GDP 디플레이터에다가 리얼 GDP를 곱해서 계산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가 사과의 퀀터티고, 그 다음에 이 P가 마치 사과의 가격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그냥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예, 그 포디카라고 하는 가상 경제의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nominal GDP와 real GDP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고 싶다면 우리는 2020년에 리얼 GDP와 2020년의 nominal GDP를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의 nominal GDP는 그냥 이 정보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과 가격을 곱하고 수량과 가격을 곱한 다음에 합한 값이 바로 nominal GDP고요. 자, 이제 리얼 GDP는 우리한테 베이스 이어가 필요합니다. 베이스 이어를 편의상 2020년으로 잡으면, 자, 2020년의 리얼 GDP와 2020년의 nominal GDP는 같습니다. 베이스 이어가 2020년이라고 한다면 기준 연도에서는 항상 nominal GDP와 리얼 GDP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값과 분모의 값은 같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100의 값을 갖습니다. 분자와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 연도에는. 자, 그 다음에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2021년에 nominal GDP와 2021년에 real GDP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21년에 너미널 GDP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2021년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해서 2021년에 생산된 모든 것들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을 너미널 GDP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GDP의 개념과 이건 이제 가격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 비용이란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은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2021년의 비용이다. 2021년에 생산된 모든 것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미널 GDP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너미널 GDP는 10 곱하기 4만 하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2만 5천에서 90만 달러, 이게 90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리얼 GDP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량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이제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과 3만 달러를 곱하고 2021년의 수량의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만 달러 곱해서 더해주면 우리는 70만 달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이제 7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70만 달러, 분모가 70만 달러, 그다음에 분자가 90만 달러 해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대략 곱하기 100 하면 대략 128.6, GDP 디플레이터는 128.6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산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요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너미널 GDP고 분모에서 우리가 사용한 값이 바로 리얼 GDP입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나 리얼 GDP를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수량은 일정하고요. 수량은 같고 다만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할 것인가, 이제 기준년도 가격을 사용할 것인가의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건 2020년 가격이고요. 3만 달러, 2만 달러 이런 것들은 2020년 가격이고 4만 달러, 2만 5천 달러는 2021년 가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2021년의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2022년이어도 괜찮고 23년이어도 괜찮습니다. 2022년이든 2023년이든 우리가 어떤 연도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고 싶다면 그 GDP 디플레이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수량은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기준 연도 가격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치 GDP 디플레이터를 P라고 쓰고 명목 GDP를 대문자 Y라고 쓴다면 마치 꼭 명목 GDP 대문자 Y는 GDP 디플레이터와 리얼 GDP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마치 꼭 가격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이 기준 연도로부터 그다음에 특정 시점 2021년으로 변할 때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건데요. GDP 디플레이터는 마치 GDP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GDP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GDP 디플레이터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텐데 과연 그 변화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은 GDP 디플레이터의 퍼센트 변화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보통 이제 GDP는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이 돼요. 분기라고 하면 이제 3개월 단위로 얘기를 하고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를 4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